피펜은 그냥 미쳤습니다. 노망이나 치매가 온 것 같고요.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은. 영화 친구 보면은 이인자의 서러움 같은 걸 적절히 표현했잖아요. 억울함, 컴플렉스, 그리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억압, 그러다가 나중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정도니까 피펜이 이렇게 미친 헛소리 하는 거는 이해해 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살짝 좀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좀 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고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의 여러 가지 잡음이나 크게 어떻게 자기가 보여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단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는 조단이 이렇게 막 완전히 신적인 숭배를 받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자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는 동급이거나 아니면은 조던이 그렇게 신성화되는데 정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잘 못 받는다는 거죠.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조던이 없이 뭐 피펜이 이렇게 될 수도 없었는 건데 그거 하나를 절대 부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뭐 쿠코치 벤치 사건 있잖아요. 쿠코치가 결승 결정적인 그 위닝샷 넣고 피펜이 벤치에서 안 나간다고 삐져 있을 때 그거는 뭐 피펜 편을 들자면은 자기가 이만큼 이 팀에 이바지했고 자기가 차기 조단 없으면 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새로 들어온 이상한 백인애한테 슛 맡기니까 뭐 필 잭슨 생각해 보니까는 인종차별주의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면적인 기억의 조각 그거를 자기 주관에서 해석 각색해서 그걸 팩트인 것처럼 내뱉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필 잭슨은 분명히 피펜을 먼저 당연히 선배고 조단급이라고 생각하고 피펜을 위한 플레이를 만들어 줬는데 그때 피펜이 뭐 험블하고 뭐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뭐 수비가 어떻게 됐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전략적으로 쿠코치를 피펜보다 덜 막을 거고 쿠코치가 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준 건데 그 인바운드를 피펜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인바운드 하는 게 되게 굴욕적이라고 생각했던 피펜인 거죠. 근데 인바운드를 아무나 하나요? 인바운드를 하는 이유가 있죠. 피펜은 코트에 있으면 당연히 피펜이 집중 마크 대상이고 집중 마크인 대상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만큼 수비가 이제 뭔가 좀 어지러지는 거잖아요. 그걸 노린 걸 텐데 그걸 또 이해를 못해 그렇게 삐져가지고 안 나가는 거는 어이가 없죠. 뭐 신발 같은 것도 봐도 피펜은 자기가 뭐 나이키랑 이제 컨택이 별로 없었는지 아니면은 나이키에서 이 상품성이 없다고 떨어졌는지 아니면 조단이랑 같은 팀이니까 다른 팀에 있는 선수한테 신경 써야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96년 결승 직전까지도 PPN은 거의 시그니처가 없었어요. 물론 PPN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플레이어 엑스클루시브 같은 신발이 있을 수 있지만 96년 결승 직전 정규 시즌까지만 해도 에어 웨이 업이라는 되게 평범한 선수들 중에 한 25% 정도 선수들이 신는 그런 보급형 나이키 신발에다가 매직으로 33 이렇게 써놓고 피펜 신고 다녔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게 나이키에서 원래 나온 33 써있는 건지 알고 그거 뭐 찾고 그랬었는데 아니었죠. 그 정도로 PPN이 관심을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폼퍼즈이라는 신발, 전설적인 신발이죠. 그것도 PPN을 위해서 나이키가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PPN이 뭐 나이키랑 얘기를 좀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나이키에서 PPN이 야 이거 PPN 주려고 했는데 딴 사람 주면은 난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중간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앤서니 하드웨이가 뜨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뭐 견학 왔는지 뭐 놀라서 뭐 디자이너랑 얘기를 하다가 저거 뭐냐고 저거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줬대요. 그냥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매직 그려가지고는 왜냐면은 그냥 파란색 신으면은 그땐 규정에 어긋나가지고 올란도 매직 팀은 검정색 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된다가지고 자기가 매직으로 수박 줄무늬 그듯이 이렇게 거가지고 그걸 신고 플레이오프에서 뛰었고 그게 NBA에서 폼 포지티브였어요. 원래는 그 1번이 아니라 1센트 페니 로고가 아니라 피펜 로고가 거기 박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뭐 나중에 뒤늦게 삐졌겠죠. 피펜은 그리고 뭐 조던이랑 좀 다르게 하려고 에어 맥스 있는 신발로 에어 모어 업템포를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조던 시리즈가 조던 12가 줌에어가 들어있었고 자기는 맥스가 들어있었더니 에어 피펜이라고 AP라고 써있는 되게 인기 없는 신발이 있어요. 그것도 풀랭크 맥스였어요. 자기도 줌에어 달라고 막 또 삐졌다는 거죠. 조던 저거 나도 줌에어. 그래서 나이키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걸 내놓긴 늦었으니까 97년 파이널스 보면은
피펜이 신고 있는 에어 피펜은 에어맥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줌웨어가 달려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뭔가 개발 초창기 단계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뒷북 대망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피펜이. 블레이저스에 있을 때도 이제 만약에 이제 심판에 대한 숙제를 해야 하잖아요. 조던은 어떤 심판이 어떤 뭐 방식으로 콜을 하고 어떤 심판은 어떤 식으로 레퍼를 이제 사이를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언제 어떤 심판이 올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어필을 하고 그런 게 조단의 힘이었는데 피펜은 그냥 계속 삐져 있다가 가서 뭐 물건 던지고 쓰레기통 차고 그러다가 뭐 졌죠. 블레이저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리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르브론이나 코비 전설적인 선수들에게도 앞뒤 오락가락해요. 언제는 뭐 조단이 르브론보다 낫다, 뭐 코비가 누구보다 낫다 하다 나는 누구랑 닮았는데 말이 이게 일치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매번 바뀌어요. 180도.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얘기도 계속 바뀌고 책을 냈는데 책을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비평하는 게 다 앞뒤가 좀 안 맞고 이게 팩트냐 아니면은 피펜이 기억하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버전의 팩트냐 그게 큰 거죠. 피해의식이 좀 쩐다고 봐야 되겠죠. 라스트댄스에서도 봐도 피펜에 대한 칭찬 많이 했어요. 조단이 정말 절대적인 칭찬이잖아요. 나는 피펜이 없으면 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띄워줬는데도 와 그거 가지고 그 중간에 또 그 팩트인 그 피펜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잖아요. 집안이 뭐 문제가 있었고 돈이 급해서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계약을 대충 했고 뭐 그리고 뭐 그 쿠코치 벤치 사태 그것도 나왔었고 다 팩트인데 그거 가지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피펜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만의 이 뭐랄까 그 저장칸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것만 이게 증폭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했어 이 나쁜 얘기 하나가 다 지배해 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지내다 보면은 항상 적반하장인 사람들. 예. 룩 롱리, 호스 그란트도 조던이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뭐 룩 롱리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나도 안 했을 정도인데 호주에서 이제 그 얘기가 좀 이슈가 돼가지고는 근데 룩 롱리가 조던이랑 뭐 말을 안 할 뿐이지 뭐 증오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불편하고 성격 차이가 크긴 했지만 그래서 그 라스트 댄스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던이 호주에서 그 공영방송에 인터뷰하자고 했을 때 앉아가지고 룩 롱리 얘기만 30분 넘게 해주는 클립이 있어요. 찾아보시면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 피펜이 그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단계에서 야 내 얘기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조단이 더 넣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뭐 로드먼도 이제 비평을 했는데 피펜이 로드먼이랑 조던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다 뭐 이런 비난을 했는데 피펜 같았으면 로드먼 들어오지도 못하겠을걸요 팀에. 비즈니스 관계라도 유지하는 조단이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로드먼 같은 그런 와일드한 사람이랑 어떻게 개인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하겠어요. 로드먼이 얼마나 힘들고 특이한 사람이냐면은 조던도 놀 거 다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로드먼은 더 심해요. 뭐 트레이닝이 오전 7시에 시작하면 6시 반까지 클럽에서 놀다가 밤새고 바로 와서 트레이닝해도 쌩쌩한 게 로드먼이고 필 잭슨이 재미 삼아서 저드 부슐러랑 스티브 커 같은 그냥 교회 오빠 같은 선수들을 로드먼이랑 하루만 지내보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절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선수인데 참 안타깝죠. 피펜은 누가 좀 또 개인적으로 또 사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이혼당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점이 많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누가 봐도 조던과 함께 나란히 투탑인데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최고의 스몰 포워드는 피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승에서 조던이 진짜 피펜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뭐 압박 수비 같은 게 조던한테 다 몰려올 게 한 40%는 피펜한테 가준 거잖아요. 뭐 뉴욕이나 디트로이트가 반칙 같은 거 할 때 그거 100% 파울 그런 거 하면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조던이. 그만큼 피펜도 같이 맞아주고 같이 견뎌줬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91년 결승에서 보면은 1차전에서 레이커스한테 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뭐 불스에 대해서 휘청휘청했는데 1차전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던이랑 매직이 매치업 됐더니 조던이 매직을 못 막아요. 왜냐하면 매직은 뭐 느릿느릿하고 되게 굼떠 보이긴 하지만 자기 장점을 잘 이용할 줄 알고 조던한테 보면 항상 포스트업 하면 조던이 좀 쩔쩔맸어요. 그리고 조던은 또 체력이
그만큼 또 더 두 배로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공격할 때도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게임 2부터 피펜이 집중적으로 매직 존슨을 막으면서 매직이 좀 많이 막히기 시작했죠. 피펜이 아무래도 좀 패스 경로 같은 것도 잘 맞고, 그리고 힘으로 사이즈로도 좀 더 잘 압박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조던이 더 에너지를 아끼면서 더 공격에 힘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선수인데 안타깝습니다.